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2.2의 시스템 인스트럭션. 지난 시간에 이제 요 구글 제미나이 이제 그를 쓰기 위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구글 제미나이 AI 인공지능 API를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챗봇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일단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구글에 이제 AI 요 제가 단축 여기 AI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쪽으로 예, 예,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서 AI 스튜디오 구글이라고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로그인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키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도 주고 이제 키를 일단 발급받아서 발급받은 그 키를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스 상에 그 키를 넣어버리면 이 파이썬 특징이 컴파일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로 인터프리터 형태로 이렇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파일이 이렇게 노출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 그 키 값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AI 쪽이 보통 쓴 만큼 돈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달 월 비용 내면 한 달 내도록 쓸 수 있는 그거는 서비스고 서비스 일반 서비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달 지불하고 1년치 지불해서 이제 쓴다는 거는 서비스 개념이고요. 실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이 API는 종량제입니다. 쓴 만큼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많이 썼다, 데이터를 많이 넣고 많이 땡겼다 하면 그만큼 물 쓰듯이 물 많이 쓰면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해킹되면요, 클라우드에서는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쓴 만큼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드라가 아니고요. 카드라가 아니고 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쪽에서 수천만 원 피해를 봐가지고 그 노출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수천만 원 피해 받냐면 단시간에 그 코인 모으는 용도로 가상의 컴퓨터를 클라우드에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막 공장처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 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클라우드 쪽에 영어로 막 작성해 가지고요. 메일 보내고 막 전화 통화로 안 됩니다. 영어 보내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좀 관대하게 몇백만 원 그래도 몇백만 원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입증 받고 막 그거 하는데 몇 개월 걸렸답니다. 그거 처리하는데 시간 쓰고 그래서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클라우드 쪽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카드를 본인 그 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쓰는 방식입니다. 본인 카드를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뚫리면은 그 카드 이용해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딱 필요해서 살 때만 카드 결제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남는데 얘네들은 카드 정보가 다 올라와 있어 서버에.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디 틀리면은 그렇죠.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방식이 좀 달라서 문화적인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 좀 한데 특히 이제 IT 쪽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그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요 키를 받아서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내용 자료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오는 화면하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충분히 이제 어제 설명드린 거 이해를 다 이제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 테스트해 보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발 환경 이제 컴퓨터에다가 일단은 구글 키를 환경 우리가 이제 자바 홈 환경 변수 설정하듯이 구글 이제 에서 받은 제미나이 그 이제 사용하기 그 키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장을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을 파이썬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좀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VS 코드 설치해야 되고, VS 코드에서 파이썬을 땡겨서 쓰려 그러면 플러그인, 그러니까 확장 프로그램을 VS 코드에서 설치를 해야 되죠. 그건 이미 이제 예전에 우리 실습할 때 다 했기 때문에 실행이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제미나이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설치했어요, 그죠?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는 거죠. 제미나이 인공지능하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파이썬 설치해야 되고 VS 코드 설치해야 되고 확장 프로그램 파이썬 확장 프로그램 설치해서 그 환경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니까 PIP 사용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PIP 띄우고 리스트 하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요 구글로 시작하는 거, 구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 제네레이티브 AI라고 하는 거 이거 설치하면 관련된 거 다 설치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대화를 할 때 제미나이한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고 하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를 하면 두 가지죠. 싱글턴이라는 게 있고 멀티턴이라고 있는데, 방법은 싱글턴 방법 하나 있고요, 멀티턴 방법 두 가지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싱글턴 한번 질문하고 한번 답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싱글턴인데, 특징이 뭡니까? 기억력이 없어요. 이전에 대화했던 걸 기억을 못했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멀티턴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멀티턴 코드 만들 때 싱글턴 코드를 이용해서 개입이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개입이 불가능한 형태로 또 소스를 작성할 수 있는데, 개입이 불가능한 거는 그냥 질문을 쫙 등록해 놓고 차례대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받을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챗봇이라고 얘기하는 거, 질문 던지고 응답 오면 그 응답에 대한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때 맞는 또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앞에 질문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 질문을 이제 던져서 챗봇 형태로 만들려 그러면 싱글턴에 있는 그 이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코드만 이용해도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제미나이로 챗봇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되죠. 근데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 사용하기를 보는데, 자, 요 용어가 자꾸 나옵니다, 그죠? 싱글턴, 멀티턴, 뭐 시스템 인스트럭션. 그래서 요거는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오픈 AI 들어보셨죠? 그쪽에 API를 쓴다 하더라도 요런 개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시스템 명령, 시스템 인스트럭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스트럭션, 시스템 명령이 뭐냐? 자, 전체 대화에 걸쳐서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약자가 LLM이죠. 그래서 이 LLM의 답변을 제어하는 특별한 프롬프트다. 어떻게 보면 자, 사용 여기서는 사용자라고 하죠. 사용자 하고요. 이 제미나이 하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하는 전체 이제 규칙을 정해주는 게 시스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LLM의 답변을 제어하는 특별한 프롬프트가 시스템 명령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시스템 명령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요구 사항과 사용 사례에 맞게 AI 모델의 작동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한번 볼게요. 자, 시스템 인스트럭션 이런 거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요 화면을 조금 확대를 좀 키워가지고 지금 좀 넘어가서 저는 이제 볼 필요 없으니까. 자, 처음에 이제 페르소나 만들기. 자, 요 페르소나라는 또 용어가 나오죠. 요건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우리 페르소나 이런 이제 용어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자, 요 페르소나
우리가 지금 요런 용어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공에 따라서 이런 용어를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자, 요 페르소나라는 그 이제 용어, 잘 쓰지 않는 용어, 평시에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페르소나 개념을 쉽게 설명해줘 해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요 페르소나 개념인데 단답식으로 페르소나는 뭐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페르소나는 한 줄로 그래도 제일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가상의 인물 캐릭터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대표 고객을 모델링한 것이 페르소나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하거나 뭔가 서비스 하는 거 할 때 이런 이제 설계 같은 거 이제 요구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제 페르소나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쪽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뭐 따로 페르소나라는 이런 용어로 뭔가 이제 음한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요 페르소나라는 요 용어가 가상의 인물 캐릭터다. 가상의 인물 캐릭터다. 캐릭터 아시죠? 특징이 가상의 인물 캐릭터. 뭐 가상의 인물 캐릭터라고 하면 뭐 일단 뭐 천사도 있을 거고 악마도 있고 또 다른 뭐 특징 이런 게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가상의 인물 캐릭터.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대표 고객을 모델링한 게 이제 페르소나다. 이런 용어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딱 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도시락을 파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이제 다이어트 도시락을 파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20대에서 40대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다. 이 고객 청년을 여기 이제 잡는 거죠. 누군지 정확히 감이 잘 안 한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서 40대의 가상의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가상의 인물 캐릭터는 어떤 이제 사람인지, 가상의 인물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가명이겠죠. 나이가 이렇게 되고 대리가 있을 때 사는 것이 이런 게 있다 싶으면 바쁘고 체력이 약간 부족하고 뭐 관심 있고 회사 일 때문에 뭐 그러기 쉬움, 살도 찌고 건강하게 걱정됨, 맛있으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가서 우리가 글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소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에 보면 주인공 나오잖아요. 가상의 이제 일단 주인공들 나오잖아요. 뭐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인물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미리 작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요 인물은 뭐 좋은 일 하고 요 인물은 나쁜 일 하고 뭐 요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누구를 위해서 위한 제품인지 명확해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쉽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 30대에는 요런 사람이고 요런 생각하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마케팅 전략, 디자인, 광고 메시지를 더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분야에서 보통 요런 용어를 써요. 페르소나. 마케팅 전략이나 디자인이나 광고 메시지. 그래서 페르소나는 우리 제품을 쓸 법한 사람을 실제처럼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걸 맞춰 나가는 도구다. 이게 페르소나다. 이렇게 용어 설명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페르소나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페르소나를 알아야 우리가 페르소나 만들지. 페르소나 용어를 알아야지 내가 페르소나 만들기 하면 이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페르소나 만들기가 그러면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 거구나.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용어입니다, 용어. 그다음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자, 챗봇을 개발할 때 우리가 지금 요 교재에서는 이제 챗봇 만드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사용해서 챗봇을 하는데 요 챗봇을 개발할 때 페르소나를 설정한다. 그래서 가령 이제 다음처럼 시스템 이제 명령이죠.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이제 설정하고자 한다 했을 때
뭐 아래와 같은 뭐 어떤 특정 이제 기술 여기서 이제 기술하는 방법을 나타내 줍니다. 예. 특성을 기술을 하는데 기술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